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타결하면서 명문고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추진 방식이나 학교의 성격을 두고 간극이 아주 크다는 데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이른바 명문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도교육청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명문고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공주 한일고나 경남 거창고 등을 모델로 재단이 학교를 설립해 교원 임용이나 학생 선발, 교과 과정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입니다. 오송이나 혁신도시를 1순위 입지로 SK와 LG, 셀트리온 등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도 고려 대상이지만 청원고나 청주고, 오송고, 단양고 등 기존 6개 학교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속내입니다. 등록금도 우리 일반 학교와 똑같고 그다음에 학생들 모집도 차별 없이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된 우수한 환경을 가진 학교. 교육청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자사고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 역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후속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자율형 공립고나 기존 특성화고의 영재고 육성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제고나 이제 외국어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의 그런 기조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무상급식 예산 수용을 이유로 명문고 압박에 나선 충청북도와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지켜내야 하는 교육청. 공수가 바뀌면서 명문고 육성 방향을 놓고 2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이시정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극적 타결을 한 고교 무상급식,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내 각 시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곳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급식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 예산안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초중 특수학교 급식비로 130억 원, 자치단체 특수시책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1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빼쓰고 내년 4월쯤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저축형은 국비 지원에 따라 도비 시비가 연동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내부 요인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산 요구서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세입 부분도 세입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주시 13억 원, 제천시 8억 원 등 다른 자치단체도 적어도 수억 원씩 생각지 않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이란 통큰 결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작 자치단체는 소외됐습니다.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나보다 다른 시장 동생들이 지사님 원망하고 교육감님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양보하시냐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부담액 가운데 60%를 자동적으로 떠안는 자치단체. 좋은 일에 돈을 쓰는 생색은 정작 다른 곳에서 내고 자치단체마다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학운위는 반복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식품비와 친환경 급식비를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명문고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의 대안이 자립형 사립고 신설은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5조 4천억 원이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3,100억 원, 그러니까 6%가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시종 지사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11차례나 방문했고 1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충분히 애를 썼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짚어보고 따져볼 게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469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0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10% 가까이가 늘어났는데요. 증가폭으로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 심사는 더디고 기한을 넘겼지만 이 돈잔치 덕에 예산 따내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쉬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8%대 재정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고 덕분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14조가 넘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15.8%나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도 이미 예산 6조 원 시대에 각각 13.5%와 14.8%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근 충청남도도 6조 3천억 원으로 9.9%나 더 따냈고요. 특히 충청북도와 도세가 비슷하다는 전라북도도 7%가 늘어난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를 따낸 제주도가 6.6%의 증가율을 보였으니 6%가 늘어난 데 그친 충북은 전국 꼴찌를 차지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꽤 아직 우수한 성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 노력 부족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른바 충북만을 위한 쪽지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선 중진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 쪽지 예산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지역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뒤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밀린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1년 전 충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장례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업체가 유족에게 전한 말은 산재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충주 산재 담당원 만나고 왔어요. 산재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 왜 산재를 진행을 하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도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게 낫지 않겠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회사였지만 김 씨와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아웃소싱 업체인 C회사. 실제 근무를 지시하고 관리했던 곳은 A의 협력업체인 B회사였습니다.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유족은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싸움 끝에 산업재해라는 판정을 받아냈지만 어느 업체도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의 마지막 급여 290만 원조차 주지 않아 또다시 소송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서로 회피하기 위한. 이 같은 김 씨의 사연은 지난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CJB 뉴스 이태연입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 항공의 신규 항공 면허 발급 여부가 내년 3월 판가름 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두 항공사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9,977억 원, 취업 효과는 1,872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 2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북한의 경제산업 전문가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물자 지원이나 인적 교류가 아닌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북한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기상기후 관련 인재를 육성할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을 진천에 유치했습니다. 기상과학 클러스터가 충북에 조성되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전국에서 48명이 숨지고 4,50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뭄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전문 인력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12개 후보지와 경쟁 끝에 국내외 기상기후 전문가를 육성할 기상청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을 유치했습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은 385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22년 진천군 광해연면에 들어섭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이 문을 열면 국내외 기상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 등 연간 6만 3천여 명의 교육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는 진천의 국가위성센터와 기후환경실증센터, 오창의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내년에 준공될 충주 기상과학관과 가까워 연계 실습교육에 최적 조건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기상과학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과 산업에 직접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북이 국가 기상기후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혁신도시 배후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관련 산업까지도 육성될 것으로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기상기후과학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최대 묘목 생산지인 옥천군 이원면 일원이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옥천군 이원면 일대 15헥타르에 종자 공급 양묘 기술센터와 비즈니스 센터, 화장품 바이오 원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조달청이 주관한 2018년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도내 기관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교원대는 7만 2천여 점의 보유 재물에 대해 불용 처분 적시성과 물품 처분율, 태그 부착률 등 9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지난 2005년 평가제 도입 이후 도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송의 송승헌 이사장이 어제 한범덕 청주시장을 방문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시는 기탁된 성금을 홀몸노인 100명에게 2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송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소외계층에 3억 6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충청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병국 이사장이 100만 원, 2018 중증 장애인 가족 위안 음악회에서 55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진천 광해원 동주원 마을 주민 일동이 25만 원, 청주 산남동 충청 BR 어린이집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천 백곡면 이장단, 진천 광해원 주공아파트 주민 일동, 진천 광해원 구암마을 주민 일동, 진천 광해연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청주 산남동 홍익유치원, 창성건설 주식회사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충청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충주시민 송년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2018 단양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오후 1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보은 영하 8도, 제천 영하 7도, 청주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도, 충주 2도 등 1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북부 지역 2에서 5cm, 중남부 지역 1에서 3c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